어,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아임보스의 보스 더 세븐입니다. 오늘은 BMW 프리미엄 SUV X5와 벤츠 GLE 모델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두 차종 모두 브랜드의 철학과 특징이 있는 게 첫 번째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BMW는 가장 큰 키드니 그릴을 적용함으로써 BMW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고, 벤츠는 새롭게 디자인화된 벤츠의 심벌을 이용함으로써 고급화를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죠. 현대자동차가 조금 아쉬운 게 매번 세대가 나올 때마다 디자인이 바뀌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좀 시각적으로 심플하고 충격적인 느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인 부분이 조금 없다라는 거는 브랜드의 좀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BMW는 젊고 강하고 웅장해요. 어디서 봐도 당당한 그 프리미엄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고, 벤츠는 둥글둥글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특징화한 게 두 번째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렇게 직각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에어브리더도 장착이 되어 있고 조금 더 높습니다. 정통 SUV를 표방하고 있죠. 그 반면에 GLE는 세단에 근접한 둥글스름한 S클래스와 같은 느낌을 주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방하고 있는 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측면으로 나와봤습니다. 측면에 나와보니까 어때서요?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특징을 보면 BMW는 캐릭터 라인을 써서 명암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고 강인하고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준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벤츠는 그냥 둥글게 부드러운 곡선을 띄었어요. 2열로 갈수록 곡선을 주었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볼륨감 있고 고급스러운 형상을 하는 게 각 브랜드의 측면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X5는 21인치 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화려하고 현란한, 우리가 주행했을 때는 조금 더 달리는 젊고 강인한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킨 그런 디자인과 휠을 채택을 했고, BMW는 근본적으로 큰 타이어를 역사적으로 계속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나 운동 성능이 효율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벤츠는 20인치 휠을 사용을 했어요. 가솔린을 선택을 하시면 21인치를 선택하실 수 있지만, 타이어 사이즈도 우리 BMW랑은 좀 다르고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부분인 거죠. 휠 모양도 고급스럽고 그냥 정돈돼 있는, 우리가 보던한 그런 느낌을, 따뜻한 느낌을 보실 수 있는 게 측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에 한번 차를 세워봤어요. 후면은 각 브랜드별로 디자인적으로 그래픽을 이용한 그런 요소들이 특징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첫 번째 특징인 것 같아요. X5의 두 번째 특징은 정통 SUV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높고요, 직선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입체형 테일 램프를 적용하다 보니까 뒷면도 마찬가지로 젊고 아주 강인한 남자의 느낌을 형상화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벤츠의 특징은 봐도 일반 X5보다 조금 낮은 형상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세단에 가깝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 볼드형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는 게 이 벤츠의 디자인 철학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BMW나 벤츠나 모두 디퓨저도 사용했고 크롬도 사용해서 각각의 브랜드의 특징을 준 부분이 눈에 띄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벤츠는 크롬을 써서 고급스러움을 형상화한 부분 특징으로 보이고, BMW는 디퓨저를 이용해서 뭔가 모터스포츠에 조금 더 근접한 브랜드의 철학을 가져가는 부분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배기 파이프도 진짜 리어를 썼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통 SUV지만 모터스포츠에 근접한 우리 회사의 철학을 가져가는 부분이 실제로도 보이고, 벤츠는 가짜네요. 막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운행도 해봤지만 주행의 포커스보다는 부드러움과 그냥 편안함이 조금 더 이 벤츠에 시각화되어 있고 또 이미지로 되어 있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SUV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트렁크 공간이에요. 그것도 가장 프리미엄급이니까 실제로 보면 트렁크 공간은 두 차종 모두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서스가 두 차종 모두 적용되어 있어서 짐을 실을 때 차고를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용적으로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X5의 특징은 오래 전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조개 형식으로 입을 벌리는 타입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짐을 싣고 탑재하기나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면이 있고, 위에가 짧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벽면 주차할 때 SUV의 단점을 커버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2열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차량 이용에서는 BMW가 조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 GLE는 의자를 폴딩하려면 2열로 가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팔을 뻗어서 밀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공간이나 적재할 수 있는 높이 이런 부분은 X5랑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럭셔리한 주거나 캠핑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잘 적용되어 있다. 이 부분을 두 차종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BMW X5나 벤츠의 GLE 모델 두 차종 모두 고품격적인 주거 공간을 표방하고 있고, 그게 인테리어의 첫 번째 특징인 것 같아요. X5는 일단 젊고 강인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소재 부분도 이렇게 대시보드도 가죽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품격 있는 느낌이 들게 하고, 일체형 디스플레이도 직관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모터스포츠를 근간에 하는 인테리어와 운전자 중심으로 틀어져 있는 센터페시어까지 조금 더 운전자 중심과 철학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시트가 GLE 대비해서 여러 각도로 움직이고 조정이 가능하네요. 사람 체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오금 지지대라든지, 그리고 암레스트의 가죽 질감,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X5는 천연 가죽이고, 그다음 GLE는 물론 이제 같은 모델로 휘발유 450으로 보면 이제 천연 가죽으로 바뀌지만, 지금 현재 같이 리뷰하고 있는 차 기준에서 보면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질감이나 고급스러운 느낌은 훨씬 더 X5가 좋은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GLE는 첫 번째로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게 해요. 가죽의 색감이나 이런 물리적 배열들이 크게 눈에 거슬리거나 띄지 않고 차분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따뜻한 느낌도 들게 하고,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들게 하는 게 GLE의 첫 번째 특징인 것 같고, 두 번째 특징은 가죽 시트가 아무래도 인조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벤츠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편리함과 이 푹신푹신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하나 전반적으로 거슬림 없이 깔끔하고 고풍스러운 앤틱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가 부각되어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2열로 나와봤는데 두 차종 모두 넉넉한 레그룸을 가지고 있어요. 2열이 공간이 넓은 부분은 거의 동일한 요소로 보인다. 그리고 시트 크기는 BMW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탔을 때는 X5가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렇다고 크게 뭐 차이가 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석이 한번 딱 이렇게 타봤더니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공간과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5든 GLE든 2열 공간은 넉넉하고 실용적인 거주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삼각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BMW X5가 LCI가 새로 나와서 가장 많이 비교하는 차니까 비교도 해드리고, GLE를 실제로 한번 타보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BMW 직원 관점에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GLE에 대해서 좀 아세요? 한번 얻어 타본 적 없어요. 그래요? 아니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역사는 확실히 BMW가 SUV는 길더라고요. 그거. 근데 옛날에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네. 거기서 장동건이 타고 나왔던 차예요, 이 GLE가. 맞아. 그래서 그때 되게 핫해졌고 많이 이제 한국에서 인지도가 많이 상승했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게 12년도였는데 그때는 GL이라는 명칭을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M클래스라는 명칭을 썼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15년에 GL이라는 정식 명칭과 고급 SUV에 대한 표방을 벤츠에서 정확하게 시작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공부해갖고 온 거예요. 저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타고 있는 거는 GLE 300D 모델이고 저희가 준비해 놓은 차는 X5 30D 모델이 똑같이 뒤에 D자가 붙었기 때문에 디젤이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벤츠는 4기통을 씁니다. 예, 엔진이 실린더가 4개죠. 어쨌든 이렇게 기술력이 올라가면 다운 사이징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타보니까 아무래도 6기통이 훨씬 더 풍요롭잖아요. 정숙하고 진동과 소음에. 그래서 디젤에서는 사실은 압도적인 좀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가솔린 모델도 있어요. 거의 그거는 토크나 마력은 비슷하고 6기통 엔진을 똑같이 씁니다. 판매량이 아무래도 가솔린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벤츠는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 또 하이브리드 엔진도 있거든요. X5는 502 모델이 있고 제가 알기로 벤츠는 아직 인증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버전 우리가 M이라고 하죠. BMW는 X5M이 있고 벤츠는 AMG가 있어요. 53 AMG가 있고, 근데 그것도 스펙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모터 스포츠에 근접한 BMW가 성능이나 라인업에 신경을 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아주 승차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은 벤츠는 뭐 GLE 뿐만이 아니라 에어서스를 가장 많이 적용한 브랜드예요. 실제로 그래서 세단에서 엄청난 고급진 승차감이 나오는 부분이 1차적으로 있어요. BMW는 모터스포츠에 좀 더 근접한 브랜드잖아요. 그거는 똑같이 두 차 정도 에어서스를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X5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휠도 크고요, 타이어 폭도 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단에 가까운 승차감, 되게 안정적인 모터스포츠에 근접한 승차감이 나오는 게 BMW고, 벤츠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그냥 고급적인 승차감, 이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좀 보여지네요. 이게 요잉이라고 하거든. 꿀렁꿀렁하잖아요. 이게 어른은 괜찮아요. 근데 애들은 멀미를 하는 요소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SUV를 보실 때 애들을 태우고 꼭 시승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X5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X5는 정확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LCI 모델이 출시되고 보통 1억이 넘는 차는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막 시장에 많이 풀리지는 않아요. 적정한 수량을 가지고 시장에 공급을 해요. GLE가 그러니까 촬영 날짜 오늘 기준으로 어제 출시했거든요. LCI가. 뭐 상품 정보랑 가격이 어제 나왔어요. 그 기준에서 보면 디젤은 바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 가솔린 모델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근데 편차가 매달 다르고 하니까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확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모델 뭐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카이엔 깡통. 보통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카이엔, 그리고 또 GV8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떨 것 같아요? GLE는 가솔린, 네. X5는 네. 9대5. 5대5? 네. 오, 어때요? 틀렸어요. 정확하게 한 7.5 대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솔린 판매량이 7.5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율은. 와. BMW는 카본 블랙 화이트, 벤츠는 화이트 블랙.
프로모션. 궁금하시죠? 네. 아, 근데 이것도 좀 다 달라요. 30D 다르고 40i 디젤 가솔린 조금씩 프로모션 다르고요. 그 다음에 7인승이냐 5인승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처음 LCI가 생기고 프로모션이 없다가 지금은 아주 합리적인 금액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차는 4기통인데 1억 1천 얼마였던 것 같고, 우리 BMW는 30D 7인승 기준으로는 1억 1,70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프로모션 더 들어가면 사실은 가격 경쟁력은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예. 금리, 이자. 이거 질문 많이 오는 질문이죠. 예. 자사 파이낸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큰 회사기는 해요. 예. 예를 들면 금융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현금을 갖고 한국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벤처 파이낸스 기준으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8%대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싸진 거예요. 작년 기준에서는 11%대까지 올라갔어요. 벤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우대 받으실 수 있는 또 금리 우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혜택을 찾아보셔야 돼요. BMW는 기본적으로 4%대 나와요. 4% 초반. 2배네요. 네. 출시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실은 프로모션을 설정을 한 거죠. 두 차종 모두 7인승이 있어요. 뭐 안 탈만하죠. 뒤에. 예, 갑갑하죠. 엄청 답답하죠. 애들 아니면 태우기 힘듭니다, 사실. 딱 장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효율적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 많아. 이동할 때 많이 태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불편한 것보다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1억 넘는 차 사면 세금 거의 한 1,0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85% 감면 돼요. 와. 그래서 내가 자녀가 3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X5나 GLE 본다고 하거나 뭐 다른 SUV를 보신다 그러시면 7인승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니까 찾아보시고 모델을 그렇게 선택적으로 해서 비용을 세이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주행이니까 주행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속주행. 와, 티구안이랑 똑같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다거나 이런 거는 SUV에 어찌됐든 치명적인 요소긴 한데 더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이 무서움을 느끼면 가속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는 엔진 음도 그렇고 가속하는 이 타격감도 안전하게 고급스럽게 운행을 하시는 편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X5의 주행 느낌이, 주행 성능이 훨씬 좋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보실지에 따라서 선택해 보시고 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차종을 가지고 한번 나와서 또 한번 리뷰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